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지금 계속 자료에서 만점 받는 방법 1탄, 2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바로 여러분이 풀고 있는 시중 문제집이에요. 시중 문제집. 다 한 권씩 갖고 계시죠? 시중 문제집 과연 좋을까요? 문제집? 일단 문제집은 필요하죠. 좋죠. 하지만 시중 문제집 이렇게 푸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중 문제집 활용법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제가 자료 해석에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어요. 해답지를 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집은 왜 나한테 안 맞는 걸까? 아무리 해답지를 봤는데 이해가 안 돼. 왜 해답지는 이해가 안 되게만 쓰여져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면 이게 문제집의 특징이라고 해야 돼.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문제집은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컴팩트하게 압축이 된 상태로 판매가 나가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해답지도 길어지고 문제 양도 많아지고 좀 문제집 덩어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자,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소비자들이 구매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서의 그 경쟁력이 떨어져요. 가격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죠. 그럼 구매를 안 하게 되면 출판 업체 입장에서는 문제집이 안 팔리게 되니까 손해죠. 그래서 문제집을 최대한 압축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해답지 부분도 압축시키고 문제도 압축시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집에 문제를 압축시킨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면 출제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랑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다 실어 놔야 되거든. 또 여러분이 준비하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언어, 뭐 지각, 그 다음에 공간, 자료 해석, 영어, 한국사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과목을 뺄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 부분을 줄이긴 힘든데 해답지, 해설지 부분은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줄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집 형태를 보면 A를 문제라고 치고 D를 답이라고 칠게요. 그럼 해설지는 그냥 딸랑 A에서 D로 가는 길을 이거 하나만 설명해줘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을 이해를 못한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절대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죠. 근데 이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길도 있고 또 새로운 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길을 제공을 해주면 이게 문제를 이해하는데 이해력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근데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길을 제시할 수가 없죠. 왜냐면 최대한 압축해서 내 문제를 찍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샅샅이 공부를 하기가 혼자 힘으로는 힘든 거죠. 그래서 막 이런 자료도 찾아봐야 되고 아니면 여러 자료를 막 너무 방대하게 찾다 보니까 오개념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해답지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정말 당연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시중 문제집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는데 1, 2탄에서도 그냥 모범 답안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시중 문제집을 보고 문제를 푸는 그런 자세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시야가. 네. 이쪽 부분밖에 커버가 안 돼. 이쪽 부분. 그냥 문제에 대한 공식, 그 다음에 그냥 식 세우는 그 두 가지밖에는 우리가 배울 길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고 제가 항상 말하는 개념의 본질적 접근 그리고 확장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려면 문제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야가 이렇게 넓어져야 돼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조건이 나오고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공식과 식 세우기는 어떻게 쓰일 것이며 그 공식이랑 그 식 세우기로 인해 답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풀이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풀어보는 게 굉장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나 해볼게요. 제가 이 1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 찍었던 나만 시리즈 영상의 일부분이거든요.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1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또 이 부분을 약간 개념을 좀 더 간략하게 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렸어요. 그리고 본질적인 풀이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거속시까지 1에 대한 부분에서 거속시 파트까지 개념을 확장시켜가지고 한번 더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총 어떻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A에서
D로 갈 때 그냥 하나의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B, C 이렇게 하나에서 두 번, 세 번 다른 길도 여러 길도 파악을 해보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자료 해석을 이해할 때 이게 수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학문은 개념 이해 그리고 암기까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대할 때 이렇게 접근을 해 가지고 가시면 쉽게 정복해 나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자신이 틀린 문제만 해설을 본다니까. 자신의 힘으로 풀어본 연습을 진짜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턱걸이가 안 되면 턱걸이 한 개를 할 수 있도록 개념 그리고 쓰이는 근육을 키워야지 턱걸이 20개 30개 하는 사람 흉내만 내는 겉공부만 하면 안 되는 거죠.